여러분 안녕하세요. 웃으면서 살자 호호호 인생입니다. 오늘은 한 어머니의 가슴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.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딸이 데려온 남자를 보는데 순간 오래전 첫사랑의 얼굴이 겹쳐 보였던 순간 말입니다. 반가움보다도 묘한 서글픔, 그리고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말았어야 할 말들이 불쑥 튀어나와 버리는 순간. 오늘의 주인공 역시 그 한마디 때문에 딸과 며칠 동안 한마디도 나누지 못할 만큼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.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. 사랑한다는 건 붙잡는 게 아니라 존중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58살 황은자라고 합니다. 남편은 10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 후로 저는 홀로 두 딸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. 삶이 버겁고 앞날이 막막했던 순간도 많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울음을 삼키고 하루하루 버텨왔습니다. 덕분에 큰딸은 제 몫을 다하며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제 아이 엄마로 살아가게 되었고 둘째 딸은 여전히 제 곁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우리 둘째는 겉으로는 당당한 성인 여성으로 보이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습니다. 특히 결혼 얘기가 잘 나오지 않는 둘째 딸이 늘 마음 한구석에 걸렸습니다. 혹시 평생 혼자 사는 건 아닐까 생각할 때마다 괜히 조바심이 났습니다. 그러나 속마음을 쉽게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. 딸에게 부담이 될까 혹은 상처가 될까 두려웠으니까요.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이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. 엄마, 이번 주말에 저녁 시간 괜찮아요?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. 순간 너무나 놀랐습니다. 반가움과 설렘,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. 마침내 우리 딸에게도 사랑이 찾아왔구나 싶어 기쁘면서도 어떤 사람일까? 정말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. 약속한 날, 저는 괜스레 집안을 정리하고 손수 반찬을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. 현관문이 열리고 딸이 들어섰을 때 저는 숨을 죽인 채 뒤따라 들어오는 발걸음을 기다렸습니다. 그리고 그 순간 제 시선이 닿은 곳에 선 청년을 보고 심장이 멈춘 듯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그 얼굴, 웃음, 그리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건네는 첫 인사까지 마치 오래전 제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첫사랑이 눈앞에 다시 나타난 듯 했습니다. 세월이 거꾸로 흐르고 젊은 날의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청년이 정중히 인사하는 순간 제 안에서 두근거림이 폭발했습니다. 겉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손끝이 떨려 숟가락을 제대로 쥘 수도 없었고 마음속으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. 딸은 환하게 웃으며 옆에 서 있던 그를 바라봤습니다. 저에게는 청춘의 그림자와도 같은 얼굴, 하지만 제 딸에게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사랑의 얼굴이었지요.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.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제 첫사랑의 기억이 하나로 겹쳐지면서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. 청년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래된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. 세월이 흘러 잊혔다고 믿었던 기억들이 한 장 한 장 낡은 앨범 사진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. 저의 첫사랑은 고등학생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의 오빠였습니다.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던 그는 늘 책을 끼고 다녔습니다. 저는 괜히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. 겉으로는 같이 공부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거실을 오가던 그의 모습.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. 은자야, 밥 많이 먹어? 식탁에 앉아 건네던 짧은 인사, 시험 기간에 어려운 문제를 알려주던 낮은 목소리. 그런 사소한 순간마다 제 심장은 두근거리며 불타올랐습니다. 괜히 눈이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고 집에 돌아오면 이불 속에서 혼자 웃으며 밤새 뒤척이곤 했습니다. 그렇게 풋풋하게 마음을 키워가던 어느 날 친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. 우리 아버지 직장 때문에 멀리 이사 가야 해. 다음 달에 떠난대.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차마 가지 말라는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. 제 감정을 들킬까 두려워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. 이삿날 저는 멀리서 그 집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. 짐을 싣는 트럭, 오가는 사람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에 오르는 그의 뒷모습. 끝내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날 이후 그는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다른 사람들은 금세 잊혀졌는데 이상하게도 그 오빠만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. 아마도 이루지 못했기에
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딸이 데려온 청년의 웃음 속에서 그 얼굴이 다시 깨어났습니다. 멀리 묻어둔 줄 알았던 첫사랑의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나 제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.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데 제 마음은 도무지 평온할 수가 없었습니다. 눈앞에 있는 청년은 분명 제 딸이 사랑하는 사람, 미래의 사위가 될 수도 있는 남자였습니다. 그런데도 제 시선은 자꾸만 그의 웃음과 눈빛, 말투에 머물렀습니다. 그 모든 게 고등학교 시절 제 마음을 흔들었던 첫사랑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. 딸은 즐거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. 엄마, 이 사람 참 성실해요. 제 얘기도 잘 들어주고 따뜻하게 챙겨줘요.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가의 미소가 자꾸만 흔들렸습니다.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대답하기 전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마주치는 눈빛, 제 심장은 뜻밖의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.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? 순간 뜨거운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. 눈앞의 청년은 내 딸이 사랑하는 남자입니다. 그런데도 과거의 기억과 겹쳐 보이며 가슴이 흔들리는 제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. 마치 마음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한꺼번에 뒤엉켜버린 듯 했습니다. 식사가 끝난 후 딸과 청년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.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.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덜컥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울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.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. 만약 그때 그 인연이 이어졌다면 내 삶은 달라졌을까?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떠오른 얼굴은 일찍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이었습니다. 고된 세월을 함께 견디며 두 딸을 키워낸 사람, 그리고 그 딸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사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. 지금 눈앞에 겹쳐진 얼굴 때문에 딸에게 온전히 축복을 건네야 할 순간에 자꾸만 과거로 끌려가는 제 모습이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.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였습니다. 눈을 감으면 친구네 집 마루에 앉아있던 그 오빠의 모습과 오늘 제 앞에서 웃고 있던 청년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. 머리로는 이미 끝난 추억이라고 수없이 말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첫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. 며칠 뒤 딸이 제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. 엄마, 저번에 만난 그 사람 괜찮으셨죠? 엄마 눈에는 어떻게 보이셨어요? 그 눈빛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. 저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습니다. 그냥 좋더라, 마음에 든다 한마디면 될 것을. 제 안에선 며칠째 잔잔히 흔들리던 기억이 불쑥 치고 올라왔습니다. 솔직히 내 남자친구를 보니까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떠올랐어. 학창시절에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 있었거든. 그런데 참 많이 닮았더라.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. 딸의 미소가 단숨에 굳어졌습니다. 엄마, 그 얘기를 왜 지금 하세요?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엄마 옛날 첫사랑 얘기를 왜 꺼내세요? 저는 다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. 아니, 그런 뜻이 아니야. 그냥 순간적으로 옛날 생각이 나서. 그러나 딸은 이미 상처받은 얼굴이었습니다. 엄마는 늘 과거 얘기만 해요. 아빠 얘기, 옛날 얘기, 이제는 첫사랑까지. 엄마가 보고 싶은 건 과거지만 저는 지금을 살고 있다고요. 그 말은 제 가슴을 깊이 후벼 팠습니다.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. 미안하다, 그런 뜻이 아니었어. 하지만 딸은 이미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. 쿵 닫히는 문소리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.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. 부엌에서 스치듯 마주쳐도 고개만 돌리고 밥상에 앉아도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습니다. 집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. 저는 후회했습니다. 그냥 좋아 보인다고 말하면 될 것을 왜 쓸데없이 지난 추억을 꺼내어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까?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했습니다. 내가 단순히 내 마음을 털어놓았을 뿐인데 왜 딸은 내 진심을 외면하는 걸까? 어쩌면 진심이란 것도 때로는 때와 자리를 가려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. 며칠 동안 집안은 얼음장 같았습니다. 딸은 출근 준비로 분주하면서도 제 눈을 피했고 저는 일부러 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.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벽을 사이에 둔 것처럼 멀어져 버린 겁니다. 밤마다 저는 혼자 거실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. 텅 빈 집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. 제 가슴은 그 소리에 맞춰 철렁거리며 내려앉았습니다.
괜히 옛날 얘기를 꺼냈어. 그냥 멋있네, 괜찮다 해주면 됐는데. 수없이 되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었습니다.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.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 작은 두 손을 꼭 쥐고 울던 모습.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어린 두 딸을 지켜내겠다고 이를 악물고 버텼던 지난 세월. 딸에게만큼은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을 울린 건 저였습니다. 그러면서 문득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.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의 뜻에 따라 서둘러 결혼을 했습니다.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딸은 빨리 시집가야 한다는 말에 등을 떠밀려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요. 다행히 남편은 성실했고 함께 두 딸을 키우며 살았습니다.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았던 걸까? 하는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. 아마 그래서였을 겁니다. 딸의 남자친구 얼굴을 보고 첫사랑을 떠올리며 흔들린 것도 결국은 제 안에 남아있던 공허함 때문이었겠지요. 그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채 딸 앞에서 무심코 말해버린 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. 며칠 동안 저는 스스로를 책망하다가도 또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. 딸은 이해해주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단순히 과거에 매달린 게 아니었습니다. 너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 한마디가 속에 숨어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그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괜한 첫사랑 얘기로 빗나가 버린 탓에 우리는 상처만 남기고 말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늦은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있는데 딸의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휴대폰으로 친구와 통화하는 듯 했지요. 나도 알아, 엄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? 근데 엄마는 늘 과거 얘기만 하시니까 내가 자꾸 비교당하는 기분이야. 아빠 얘기, 첫사랑 얘기 나한텐 지금 이 사람이 전부인데 엄마한텐 늘 옛날 누군가랑 닮았다는 말로 들리거든.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보다도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. 나는 엄마가 내 선택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. 그냥 괜찮다고, 행복하라고 그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.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방으로 들어가 딸을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문 앞에 서서 가만히 눈물만 흘렸습니다. 그제야 깨달았습니다. 딸에게 제가 던진 말은 단순히 첫사랑의 기억이 아니라 딸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말로 들렸다는 거요. 제 안의 미련이 제 아이의 사랑 앞에서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것이었습니다.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았습니다. 딸이 원하는 건 대단한 조언도 긴 설교도 아니었습니다. 그냥 엄마가 널 믿는다,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, 그 한마디였던 겁니다. 그리고 깨달았습니다. 제가 그토록 붙잡고 있던 첫사랑의 기억은 사실 제 인생의 아쉬움이었을 뿐입니다. 그러나 딸의 사랑은 지금 현재에 살아있는 소중한 선택이었습니다. 이제는 제 추억이 아니라 아이의 현재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늦게나마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. 다음날 아침 저는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. 붉어진 눈가를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. 오늘은 꼭 이야기해야 해. 더 늦기 전에. 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. 은지야, 잠깐만 앉아줄래? 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주춤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. 순간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저는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. 며칠 전 내가 했던 말 정말 미안하다.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이제야 알겠다. 사실 그날 내가 괜히 옛날 생각을 꺼낸 건 내 삶이 늘 아쉬움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야. 내 아빠도 일찍 떠나고 내 젊음은 늘 누군가의 기대와 의무 속에 흘러갔지. 그래서 내 남자친구 얼굴을 보는 순간 오래 묻어둔 추억이 불쑥 튀어나와 버린 거야. 저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건 내 지난날일 뿐이야. 너한테는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였는데 내가 괜한 말로 내 마음을 아프겠구나. 엄마가 잘못했어? 딸은 고개를 떨군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. 그리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엄마, 사실 나도 화를 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. 그냥 엄마가 제 선택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. 아빠 얘기도 늘 나오고 이번엔 첫사랑 얘기까지.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늘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어서.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. 엄마가 내 선택을 믿을게. 그 사람이 누구든 네가 행복하다면 엄마도 행복해.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내 미래를 응원할게. 그 순간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.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. 서로의 어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
그 눈물은 더 이상 서운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.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해와 미안함이 녹아내리며 비로소 따뜻함으로 바뀌어 가는 눈물이었습니다.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다시 따뜻해졌습니다.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면 괜히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. 말없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지요. 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. 나는 왜 그렇게 과거에만 매달렸을까? 아버지의 빈자리, 젊은 날의 아쉬움, 다 지나간 시간인데 결국 그것은 제 인생의 그림자일 뿐 딸에게 짐을 지울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. 딸은 제게 말했습니다. 엄마, 제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누구와 함께 하든 그냥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세요.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.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. 그래, 은지야. 이제 엄마는 내 삶을 간섭하지 않을게. 대신 언제든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줄게.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. 사랑이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요. 부모의 사랑은 아이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힘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바람 같은 것이라는 걸요. 밤이 깊어 집안이 고요할 때면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합니다. 은지야,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. 그리고 문득 제 지난 삶도 돌아봅니다. 아쉬움과 후회로 얼룩져 있던 제 과거조차 결국은 지금의 저와 제 딸을 만들어준 시간들이었습니다. 첫사랑이 이어지지 않았기에 지금의 가정을 이루었고 남편이 일찍 떠났기에 저는 두 딸을 더 단단히 품을 수 있었습니다. 그 모든 흔적 위에 이제 저는 딸의 미래를 축복하는 마음을 얹습니다. 지난날의 미련은 거두고 지금 이 순간 함께 웃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.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엄마이고 앞으로는 제 인생 또한 다시 써 내려갈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. 여러분,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우리는 종종 자식의 삶에 내 지난날의 그림자를 더 씌우곤 합니다. 내가 그때는 못했으니 너는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. 하지만 그 마음은 때로는 아이에게 사랑이 아니라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. 결국 중요한 건 서로의 인생을 존중해주는 마음 아닐까요? 부모는 과거를, 자식은 현재를 살아갑니다. 그리고 그 두 길이 만나는 곳에서 필요한 건 강요가 아니라 따뜻한 신뢰일 것입니다.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도 풀리지 않은 관계가 있으신가요? 먼저 용기를 내어 괜찮다, 사랑한다 한마디 건네보세요. 그 짧은 말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다시 손을 잡게 해줄지도 모릅니다.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.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.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테니까요.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웃으면서 살자 호호호 인생이었습니다.